현재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은 입시반으로 월반을 하면 입시반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학생들이 파악이 되고 나면 담임 선생님들은 당연히 학부모님하고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5월과 8월에는 미술대학 공모전 및 실기대회가 있습니다. 물론 실기대회 경험은 우리 아이들이 수시나 정시의 어떤 실전 경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능을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경험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은 수시 대비 학부모 상담이 진행되며 8월부터 10월까지는 수시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수시 접수 기간은 9월 13일부터 17일까지이며 수시는 6개 대학 지원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물론 단 하나라도 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러니 수시를 지원할 때에는 꼭 신중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자, 내년 수능일은 11월 17일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제 정시를 준비하게 되며 가군, 나군, 다군 군별 하나씩 총 3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내년 일정을 보니 7월은 수시 대비 학부모 상담이 진행이 되며 8월부터 10월까지는 수시 준비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시 접수 기간은 9월 13일부터 17일까지이며 수시는 6개 대학 지원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물론 단 하나라도 합격하게 되면 정시 지원은 불가합니다. 꼭 신중하게 지원해야겠죠. 자, 내년 수능일은 11월 17일입니다. 당연히 요일은 목요일입니다. 자, 수능이 끝나고 나면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곧바로 정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정시 또한 가군, 나군, 다군 총 3개의 학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정시 일정은 대부분 1월 초가 가군, 1월 중순이 나군, 1월 말이 다군 시험으로 1월 말일이면 가나 다군의 모든 정시 일정이 거의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 일정을 보니 우리 아이들이 아직 아기 같은데 입시반이라니 참 기대도 되고 또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네요. 자, 우리 아이들 잘할 수 있을 거라 응원합니다. 대학 전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는 4년제 대학 6개와 추가적으로 전문대와 한예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시의 경우에 아무래도 수능 전에 지원이다 보니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좀 가고 싶은 대학 위주로 지원을 해서 대부분의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사실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시 전형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실기 전형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말 그대로 교과와 학생부를 통한 서류를 보게 됩니다. 실기 전형은 내신과 실기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내신의 비중보다는 실기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안에 단계형 전형이 하나 있는데 단계형 전형은 1단계로 먼저 성적으로 선발하고 2단계 실기 볼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일단 내신이 통과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럼 물론 우리 아이들이 이제 3학년 1학기 한 학기 남아있지만 내년 한 학기의 비중 어떤 과목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마지막 그 학기 관리 과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국어, 영어, 사회 과목이 주 반영 과목이며 수학이나 사회, 과학 중에서는 택일 가능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 반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뒤에 학교별 설명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 미술대학은 학년별 가중치가 없습니다. 학년별 가중치가 없다는 것은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고르게 한 33%씩 학년별 비중 없이 고르게 반영된다는 게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아무래도 학생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좀 내신 관리에 있어서 1학년 1학기 때부터 좀 꾸준히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정시 전형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는 4년제 대학 기준으로 군별 하나씩 총 3회 지원 가능합니다. 뭐 가군하나, 나군하나, 다군하나 이렇게 해서 총 3개 지원이 가능하며 수능의 표면 점수가 실질 반영비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정시에 내가 상위권을 지원할 때에는 무엇보다 수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상위권 대학들이 정시에 수능을 보는 이유는 성적으로 좀 어느 정도 먼저 차단을 하겠다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줄 정리해 보면 대부분 실기력이 좀 좋은 학생들은 아무래도 수시의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수능 성적 관리를 해서 내가 좀 더 상위권을 지원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사실 정시에 목표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시에서는 어떤 과목들을 반영하는지, 자, 반영 과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해서 물론 자세한 학교별 설명은 뒤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는데, 앞에 영역수를 한번 보시면 3, 2, 3, 2, 3, 3 이렇게 영역을 3개 반영하는 것 또는 2개 반영을 하게 됩니다. 3개 반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국어, 탐구, 영어 이렇게 3영역을 반영할 것이며, 보통 2개 영역을 반영한다 할 때에는 국어와 탐구 반영을 하게 되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반영하는 학교보다는 가산점을 주거나 가감점을 하거나 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상위권 대학들이 가산이나 가감점을 주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공부에 있어서는 워낙 국어에 비중을 두고 수능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비중도를 보았을 때 국어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일단 국어를 잡아라. 탐구는 사실 내년에 잡아도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어에 워낙 성적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크기 때문에 국어 공부를 1차적으로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이 따라가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과목을 분산시켜 놓으면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과목 할랴 저 과목 할랴 너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겨울방학의 목표는 국어와 실기, 일단 이렇게 딱 2가지만 집중해 보는 거를 강력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학교별 모집 인원을 수시와 정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대 보시겠습니다. 왼쪽은 수시, 오른쪽은 정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울대는 수시 7명과 정시 95명, 홍대는 수시 197명, 정시 44명, 국민대는 수시에 32명, 정시에 233명. 국민대는 사실 정시에 대부분의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정시 지원 학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건대의 경우에는 수시 모집이 없습니다. 수시 모집 없이 정시에 185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건대의 경우에는 정시 지원 학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균관대도 수시 없이 정시로만 선발합니다. 반대로 수시로만 선발하는 학교로는 서울시립대와 한양대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정시 선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 대학들이 목표라고 한다면 사실 수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 공부를 먼저 1차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을 병행을 해준다고 하면 상위권 대학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 학교들을 보시면 중앙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까지는 특히 여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와 정시의 인원이 사실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여학생들한테는 수시의 기회도 있고 정시의 기회도 있습니다. 대신 수시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워낙 실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대들은 특히나 실기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실기력이 좋은 친구들이 수시에 지원했을 때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명지대 서울 캠퍼스는 디지털 콘텐츠학과 같은 경우에는 ICT 융합대학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공학 계열이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 과목이 필수로 들어간다는 게 좀 미술하는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과목에 있어서 좀 불리한 부분을 갖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별 전형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 수시 7명은 비실기로 선발하게 되는데 일단 1차로 서류로 먼저 선발 후 2단계 면접으로 선발합니다. 물론 수능 최저가 당연히 있겠죠. 수능 최저는 세계 영역 등급 합이 7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비실기로 합격한다는 건 좀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서울대는 워낙 인원이 대부분 정시 선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시 쪽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데 디자인과는 국어 100, 탐구 100, 수학 100. 수학이 이제 처음 내년부터 바뀐 부분이죠. 새 영역을 반영하며 공예과는 국어 100, 탐구 100 두 영역을 반영하기 때문에 수학과 한국사는 1에서 3등급 또는 영어는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에서 일정 배수로 감점제를 적용합니다. 만약에 서울대를 꼭 지원하고 싶은데 수학 공부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 공예과로 지원을 해볼 만합니다. 서울대 정시 1단계 등급은 보통 100분이 한 90 정도, 등급으로 하면 2등급 초반까지는 가능한 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홍대 보시겠습니다. 홍대 서울 캠퍼스는 학교 생활기록부와 미술활동 보고서를 전형 요소로 반영하고 있으며 사실 홍대는 수시에 선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내신으로는 국어, 영어 필수이고 수학이나 사회과학 중에서 내가 잘하는 과목을 한 과목 선택하여 반영합니다. 1단계 서류 80과 교과 20으로 1단계 3배수 먼저 선발하게 되며 2단계 면접 60과 서류 40으로 2단계 선발하게 됩니다. 물론 정시는 국어, 탐구, 수학 중에서 두 과목 본인이 잘하는 거 선택해서 40대 40으로 반영하게 되며 영어가 20% 반영하게 됩니다. 1단계 수능으로 먼저 3배수 선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1단계 점수와 서류를 통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달라진 부분이라고 한다면 일단 자소서가 폐지됐습니다. 자소서가 워낙 좀 부담으로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폐지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조금 홀가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홍대 세종 캠퍼스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폐지되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늘 1차 통과하고 면접까지 대부분 1차를 통과하고도 수능 최저를 넘기지 못해서 사실 합격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학생들이 좀 안타까운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일단 최저가 홍대 세종 캠퍼스의 경우에는 최저가 없어졌기 때문에 좀 더 지원하는데 수월해지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러면 국민대 보시겠습니다. 국민대 수시는 학종 6명과 특기자 전형 15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내신으로는 국어, 영어를 반영하게 되며 특기자 전형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실기대회들을 아이들이 내년 5월부터 보통 7월 사이에 실기대회들을 많이 나가게 되는데 이 실기대회에 나가서 내가 상을 탔다. 그러면 그 대신 본상까지만 가능합니다. 대상부터 본상까지 본상의 그 실적을 가지고 지원하는 전형이 특기자 전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대는 워낙 정시에 선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실 수능 공부를 하지 않고 수시에만 접근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대를 꼭 가고 싶다고 한다면 사실 수능 공부를 같이 갖고 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수능 반영 과목으로는 국어, 영어, 탐구와 수학 중에서는 자기가 잘하는 과목 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33.3%씩 동일하게 세 영역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단계 수능으로 먼저 선발하는 만큼 사실 수능 관리가 굉장히 필수적이며 합격 컷은 물론 이제 과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략 한 3등급 이내이면 1단계는 통과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2단계는 수능 점수와 실기, 면접을 통하여 선발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건국대학교 살펴보겠습니다. 건국대 서울 캠퍼스는 수시 모집 없이 정시에서만 전원 선발하게 되며
수능 반영 과목으로는 국어 40, 영어 25, 탐구나 수학 중에 택일하여 30% 반영하며 한국사가 5% 반영합니다. 물론 한국사가 5% 반영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부담을 또 가질 수 있겠지만 한국사의 경우에는 사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대부분 1에서 4등급까지는 점수에 감점이 없습니다. 뭐 4등급이라고 하면 대략 한 60점 정도 되니까 그 정도의 점수를 받는다고 하면 뭐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년부터는 산디과가 다군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뭐 건대 같은 경우에는 가군, 나군, 다군 대부분 군당 다 과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건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워낙 뭐 지원을 여러 차례 군별로 할 수 있어서 그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아이들한테는 특히 다군에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남학생들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건대가 다군에서 모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능 등급 컷으로는 대략 한 3.5등급 정도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건대는 사실 워낙 실기력이 좀 좋은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실기력을 함께 같이 갖고 갔을 때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 입시 전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수시는 학교 생활기록부와 활동 보고서를 통해 1단계에 선발하게 되며 2단계는 면접과 1단계의 성적으로 합산하여 선발을 합니다. 당연히 보통 서류로 평가를 하거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가 걸려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게 사실 좀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영역 중에서 2개, 잘할 수 있는 2개 영역을 뽑아서 그 등급의 합이 6 이내이어야 합니다. 상당히 사실 최저가 좀 높긴 하죠. 자, 정시는 국어, 탐구, 수학 중 2과목을 선택해서 각각 50%씩 반영하고 영어는 가산점으로 반영이 됩니다. 미술하는 친구는 그냥 국어하고 물론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수학을 넣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어 50과 탐구 50으로 반영하면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1단계 수능 선발하고 나면 2단계는 당연히 실기를 보게 되겠죠. 자, 이화여자대학교 수능 등급 컷은 일단 3등급 이내 정도 나와야 1차적으로 좀 1차 선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서울 과기대 살펴보겠습니다. 과기대의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이 워낙 성적권이 좀 좋은 친구들이라고 하면 지원하고 싶어하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이며 수시와 정시에 선발을 하게 되는데 수시는 1단계 내신으로 먼저 선발을 하게 되고 정시는 1단계 수능으로 먼저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수시에 1단계 내신으로 먼저 선발하고 나면 당연히 2단계는 실기 100이기 때문에 사실 내신이 좋아서 1단계 통과를 해도 2단계 실기력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 합격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과기대는 오히려 성적과 실기를 같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게 굉장히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신 반영 과목으로는 국어, 영어, 사회 과목이 반영됩니다. 자, 과기대 정시는 1단계 수능으로 먼저 선발을 하게 되는데 수능 과목으로는 국어 40, 영어 25, 탐구 35%를 반영합니다. 자, 1단계 선발하고 나면 당연히 2단계는 실기를 보게 됩니다. 자, 과기대의 경우에는 내신도 수능도 1단계를 내신과 수능으로 먼저 선발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성적 커트라인, 1단계 통과 커트라인은 물론 과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3등급 이내 정도는 생각을 해야 무리 없이 1단계 통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고려대 입시 전형 보시겠습니다. 고려대는 수시에 특기자 전형으로 15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특기자 전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활동 증빙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수능 최저는 4개 영역 중 3개 등급의 합이 8 이내, 또 한국사는 4등급 이내의 최저 학력이 적용됩니다. 수능 최저까지 맞추어야 수시 선발이 가능합니다. 자, 정시에는 대부분 정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정시는 수능 70에 실기 30이며 국어 55.5% 정도,
그 다음에 탐구가 44.4% 정도 반영하기 때문에 국어와 탐구 과목이 1차적으로 반영 과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수능 컷은 워낙 수능 비중이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수능 비중이 높잖아요. 그런 만큼 2등급 정도 맞추어야 고려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 입시 전형 보시겠습니다. 성균관대는 수시 모집 없이 정시에 전원 선발하며 수능 60과 실기 40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수능 반영 과목으로는 국어 50, 탐구 50 두 영역이 반영되죠. 아까 고려대하고 같은 반영 과목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어나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자, 성균관대 그 수능 커트라인은 고대랑 사실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성균관대는 대략 2.5에서 한 2.8, 한 3등급 이내 정도면 1차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시립대 살펴보겠습니다. 건대, 성균관대는 대표적으로 정시 선발을 했다면 서울 시립대는 전원, 수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수시에 미충원시, 절대적으로 인원을 도저히 뽑을 수 없을 때 충원이 안 됐을 경우에 대략 되게 소수의 인원을 정시에 선발하게 되는 수시 전형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시의 내신 반영 과목으로는 국어, 영어가 반영되는 상황입니다. 성적이 석차 등급으로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사실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성적으로 산출되는 과목에 있어서만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원점수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이 모두 기재된 교과만 반영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등급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은 미반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양대 보시겠습니다. 한양대 서울 캠퍼스는 응용미술 교육과가 있는데 수시에서만 인원을 모집하며 1단계 서류를 거쳐 2단계 실기 100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1단계에 서류로 20배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사실 20배수 상황에서는 내신의 편차가 상당히 높습니다. 2등급대인 아이들이 지원도 하며 보통은 이제 3등급, 3.5등급까지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게 1차로 내신 20배수 선발하는 만큼 사실 2단계에 보는 실기는 더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배수가 높다는 건 그만큼 뒤에 실기를 볼 때 더 좀 경쟁 구도 자체가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감안하고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양대 에리카 안산 캠퍼스는 정시에 모집하며 수능 55와 실기 45, 대략 수능과 실기가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발하게 되고, 한양대 에리카 안산 캠퍼스는 정시에 모집을 합니다. 수시 모집 없습니다. 자, 정시 모집을 하게 되면 수능 55와 실기 45%로 선발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수능하고 실기가 대략 반반 보시면 되는데, 일단 장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탐구 과목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2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많은 반면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한 과목, 잘하는 과목을 선택 반영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우리 친구들한테는 메리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커트라인은 대략 한 3.5등급 이내이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숙대 보겠습니다. 자, 숙대 수시에는 내신 반영 교과로는 국어, 영어, 사회, 한국사가 포함되며 1단계 먼저 교과, 내신으로 먼저 선발하고 2단계 실기를 보게 됩니다. 아까 과기대하고 같은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단계 내신 통과 커트라인은 한 2.5등급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내신이 되지 않은 친구들은 사실 지원이 조금 어렵습니다. 정시에는 국어 40과 영어 30, 탐구 30, 한국사는 가산점 반영하기 때문에 국어, 영어, 탐구 과목이 반영 과목으로 보시면 되고, 정시 지원 시에는 3등급 이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신여자대학교 보겠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수시에 교과 30과 실기의 비중이 한 70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실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대하고 숙대 두 학교, 여대에서는 이 두 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여대들은 수시에 대부분 70% 이상의 실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기력이 좀 좋은 친구들은 수시에 좀 더 경쟁력을 갖고 지원을 해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신이 뭐 한 30% 반영한다고 하지만 실질 반영비 자체가 대략 한 15%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내신의 영향력보다는 대부분 실기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큰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내신 반영 과목으로는 국어, 영어가 필수이고 수학이나 뭐 사회 중에 본인이 선택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정시에서는 국어, 영어, 탐구, 수학 중에서 세 영역을 선택하니까 우리는 국어, 영어, 탐구 선택하면 되겠죠. 33.3% 세 과목이 똑같이 균등하게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신여자대학교의 장점은 우리가 특성화고 친구들은 3학년 때 직업탐구 과목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 직업탐구 과목도 선택이 가능하다는 게 사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탐이나 과탐이 아니어도 직탐 과목으로도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특성화고 친구들이 나는 만약에 직탐 과목으로 넣겠어 하면 직탐 과목을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학교에서는 직탐이 반영되지 않는 학교들이 있어서 탐구 과목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사실 사탐을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여러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시는 실기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실기력으로 지원 가능하지만 정시에서는 수능하고 보통 실기를 같이 보기 때문에 수능 점수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성신여자대학교 그 정시 지원 커트라인은 대략 뭐 3.5에서 한 3.8 정도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울여자대학교 보겠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수시에 실기 100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뭐 내신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실기력이 좀 좋은 친구들이 수시 6개 지원 안에 서울여자대학교는 하나 꼭 쓰고 가겠죠. 근데 대신 경쟁률은 치열하다는 건 감안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시는 수능과 실기의 비중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울여자대학교를 수시에는 그림만으로 갈 수 있지만 정시에 지원을 할 때에는 수능과 실기가 사실 같이 관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꼭 같이 병행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수능 커트라인은 4등급 이내 정도는 맞추어야 가능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대학이 똑같은 학교에서 수시로 선발할 때와 정시에 선발할 때 사실 성적을 아예 안 볼 때도 있고 또 성적을 굉장히 많이 볼 때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내가 어떤 거를 뭐 실기를 더 잘할 수 있을지 성적 관리를 더 잘할 수 있을지를 조금 고민해서 효율적인 거를 선택해서 좀 집중하는 것도 이 시기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국어나 영어, 탐구, 수학 중에서 두 영역을 선택해서 50%씩 반영하기 때문에 기본 국어하고 탐구 선택하면 되겠죠. 지금 서울여자대학교도 그렇고 대부분 국어하고 탐구 과목만 잘 잡아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 사실 정시 때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구 과목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들이 마음 먹고 막 여름방학 때 집중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국어 공부를 좀 주력해서 국어 과목에 등급을 올린다고 한다면 정시에도 좀 얼마든지 인서울이든지 좀 상위권 쪽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동덕여자대학교 보시겠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는 뭐 수시와 정시 모두 선발하는 학교입니다. 수시에는 기본적으로 실기가 거의 뭐 70, 80이기 때문에 실기력이 좋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지원해볼 만한 학교입니다. 뭐 올해 동덕여자대학교 그 합격한 친구들 보면 사실 내신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실기 쪽으로 대부분 코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실기력이 좋은 친구들은 꼭 지원을 해볼 만한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시에서는 수능하고 실기가 대략 비슷하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정시로 갈 때에는 수능 공부 없이 실기력만 가지고 지원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시에 지원하겠다 하면 대부분 이제 실기 쪽에 많이 방향을 맞추는 게 맞고, 정시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수능 점수하고 같이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고, 특히 미술을 하는 우리 이제 여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또 서울권의 여대들이 상당히 이대하고 숙대 두 학교만 빼고 나머지 여대들은 수시에도 실기력이 좋은 친구들한테 얼마든지 기회를 많이 주기 때문에 좀 실기력이 뭐 좋은 친구들은 좀 도전해볼 만한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한성대학교 보겠습니다. 한성대학교는 대부분 이제 정시에 워낙 인원 선발 자체를 4명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수시에 지원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시는 실기가 80% 반영합니다. 뭐 실기 비중이 워낙 높은 만큼 내신의 영향력보다는 이제 실기의 영향력으로 합격의 당락이 좌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신 반영 과목으로에 있어서는 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이 반영되지만 수학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학 과목이 들어가네 어떡하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신의 반영비 자체가 20%밖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뭐 수학 과목에 있어서 그렇게 영향력이 크진 않습니다. 거의 실기력이 좀 좋은 친구라고 하면 지원을 꼭 해보는 걸 강추합니다. 자, 정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 100%로 4명 선발하기 때문에 사실 한성대는 수시에 접근하는 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경희대학교 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수시에 내신 30과 실기 70으로 거의 여대하고 비슷한 그런 반영 비율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내신보다는 좀 실기력이 좋은 친구들이 접근을 하게 되고,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라는 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다른 말입니다. 좀 어렵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상황이고, 원래는 수능 최저가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수능 최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좀 내신 관리를 좀 잘한 친구들이 수능에 좀 부담을 갖고 있었다 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까 싶네요. 기본적으로 홍대 세종 캠퍼스도 수능 최저가 폐지됐기 때문에 홍대 세종을 쓰는 친구들이 이제 뭐 같이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워낙 경희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을 때에는 홍대 세종 캠퍼스보다는 조금 더 그 교과 성적 커트라인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내신 좋은 친구들이 이제 홍대 본교 쓴 친구들이 같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뭐 정시에서는 수능하고 실기, 수능 40과 실기 60으로 반영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뭐 수시와 정시에서 실기 비중을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실기 비중이 높은 학교입니다. 수능 커트라인으로는 보통 한 3.5등급 정도, 대략 뭐 그림을 진짜 잘 그린다고 한다면 3.8, 4등급 이내 정도는 무조건 들어와야 그래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린 학교들은 사실 주요권 대학들 위주로 좀 설명을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나는 우리 아이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학교가 없네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뭐 이제 우리가 이 외에 지금 언급하지 않은 학교로 한다면 뭐 인하대, 가천대, 뭐 서경대, 그 다음에 대진대, 뭐 삼육대, 수원대, 뭐 여러 그 외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외의 그 학교들이 수시에,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수시에 많이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실기가 70 이상이기 때문에 실기력을 최대한 급부상, 최대한 만들어서 좀 수시에 지원하는 것 쪽으로도 해볼 만한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이제 모의고사의 점수 상황들이 대략 그래도 한 4등급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정시까지 가는 게 훨씬 더 원하는 학교를 지원하는 데에는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학교는 지금 현재 여기까지 진행을 해드릴 거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은 내가 수시로 지원을 할 것이냐, 정시로 지원을 할 것이냐, 아직도 뭐 우왕좌왕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어느 정도 성적들이 조금은 윤곽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더 집중을 했을 때 효율적일 것이냐, 이거를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도 입시를 해봤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나는 수능 점수 관리를 해서
수능 공부를 해서 원하는 대학을 갈 거야. 나는 정시로 무조건 할 거야. 이렇게 했지만 사실 모의고사와 다르게 수능이라는 거는 그날의 뭐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의 상황들에 따라서 원하는 점수를 못 받는 경우들도 있고 또 원하는 점수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정시에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가 없고 뭐 학교를 또 변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일단 정시로 지원을 한다 할 때에는 수능 공부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성적 관리가 되느냐가 첫 번째. 그리고 뭐 아이가 좀 실기력이 아직은 실기 기간이 좀 짧아서 좀 실기에 경쟁을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겠다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수능 공부 아까 1차적으로 국어 비중 알고 계시죠? 거의 40에서 50% 반영하기 때문에 일단 국어 공부만 잡히면 사실 탐구 과목은 또 해볼 만한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좀 수능 공부 쪽으로 집중을 할지 아니면 최대한 뭐 실기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좀 더 실기 쪽으로 푸시를 해서 실기 경쟁력을 가지고 뭐 실기가 70, 80인 이런 수시의 학교들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수시에 끝내겠다. 하지만 사실 내가 끝내고 싶다고 해서 끝내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수시에 끝난다고 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대학만 써서는 사실 끝내지지가 않겠죠. 그런 경우에는 원하는 대학만 어느 정도 선을 두고 쓸 때에는 수능 공부를 꼭 같이 갖고 가야 되며 내가 수시에 뭐 모의고사 그동안의 점수가 절대 좋지 않아서 수능 공부까지 같이 가지 않겠다 할 때에는 수시에 이제 최대한 실기 쪽으로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아까 6개 지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6개 지원 안에 뭐 상향도 쓰겠죠, 적정도 쓰겠죠, 하향까지 써서 보통 이제 6개를 채우게 됐을 때 그래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학만 쓰겠다 할 때에는 수능 공부랑 같이 갖고 가야 된다는 거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 시점에서 올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좀 수능 공부를 좀 더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실기를 집중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미술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일단 경쟁력은 첫 번째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는 게 기본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림을 잘 그려야 내가 수시도 쓸 수 있고 또 정시를 쓸 때에도 실기력이 되지 않으면 사실 성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학교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을 갖고 갔을 때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